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녀를 내쫓는 겁니까? 우리가 여기 들르는 이유가 절반은 그녀 때문이라고요. 그 여자가 무슨 성직자도 아니고 왜들 그렇게 감싸는 거죠? 여러분, 이건 단순한 업무 조정이에요. 그러나 트럭 운전사들은 쉽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몇몇은 다른 휴게소를 이용하겠다며 위협했고 일부는 본사에 민원을 넣겠다고 나섰죠. 이 시골 휴게소에서 수많은 운전사들을 매료시킨 여자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 전에 잠깐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당신의 하루에 기분 좋은 행운이 찾아올 거예요. 삼봉휴게소는 이른 아침부터 분주했습니다. 쉴 새 없이 들어오고 나가는 차량들 사이로 그날도 어김없이 작은 스피커에서 은은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죠. 고속도로의 한복판, 지친 영혼들의 쉼터에서 누군가의 마음을 따스히 어루만지는 그 목소리의 주인공은 바로 한은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안전운전 하셨나요? 잠시 이곳에서 지친 마음을 내려놓고 가세요. 은정의 목소리가 휴게소 구석구석을 채울 때면 시간이 멈추는 듯 했어요. 먼지 섞인 공기 속에서도 그녀의 노랫소리는 맑은 시냇물처럼 흘러갔습니다. 무거운 짐을 싣고 전국을 누비는 트럭 운전사들이 발걸음을 멈추고 귀를 기울이는 모습은 이제 삼봉휴게소의 일상이 되었죠. 그들에게 은정은 그저 고속도로의 누님, 우리들의 DJ로 불렸어요. 실제로 그녀를 본 사람은 많지 않았지만 그 목소리만으로도 충분히 위로가 됐으니까요. 새벽녘부터 밤늦게까지 끝없는 아스팔트 위를 달리며 가족의 온기를 그리워하는 이들에게 은정의 노래는 잠시나마 고향의 정취를 선물했습니다. 흔들리는 트럭 안에서 라디오 볼륨을 높이며 그녀의 목소리를 놓치지 않으려는 운전사들의 모습은 마치 오랜 친구를 기다리는 것 같았어요. 이만수는 30년 경력의 베테랑 트럭 운전사였습니다. 깊게 파인 주름과 거친 손마디는 그가 걸어온 길의 흔적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죠. 그는 전국 각지를 다니며 수많은 휴게소를 거쳐갔지만 유독 삼봉휴게소만큼은 절대 지나치지 않았어요. 그날도 이만수는 짐을 가득 싣고 부산으로 향하는 길 어김없이 삼봉휴게소에 들렀습니다. 커피 한 잔을 들고 은정의 방송을 듣는 그 시간이 유일한 휴식이자 위안이었습니다. 이분 목소리만 들으면 왜 이리 마음이 편안해지는지 모르겠네. 이만수의 말에 옆자리의 젊은 운전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정의 목소리가 품은 따스함은 누구에게나 가족 같은 포근함을 느끼게 했으니까요. 그녀가 부르는 노래는 특별히 화려하지 않았지만 어머니의 자장가처럼 영혼의 피로를 씻어내 주었습니다. 긴 여정에 지친 트럭 운전사들은 그 목소리에 일상의 고단함을 잠시 내려놓았어요. 오랜 세월 동안 삼봉휴게소의 작은 방송실은 은정의 숨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낡은 마이크 앞에 앉은 그녀의 뒷모습은 언제나 외로워 보였지만 그 목소리만큼은 누구보다 따뜻했죠. 쉰을 훌쩍 넘긴 목소리에서 묻어나는 세월의 흔적은 오히려 더 깊은 위로가 되었습니다. 마치 자신들의 인생을 누군가 이해해주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은정은 언제나 마이크 너머에서만 존재했습니다. 누군가 그녀에게 사적인 이야기를 물으면 늘 애수 어린 미소로 답하며 선을 그었죠. 단지 휴게소 한쪽에서 방송을 틀고 음식을 나르는 평범한 아주머니였을 뿐인데도 수많은 이들의 지친 마음에 작은 불빛이 되어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은정에 대한 소문은 운전사들 사이에서 점점 커져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 삼봉휴게소에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새로운 관리소장 정희수가 부임한 거였죠. 38배 젊은 나이에 소장이 된 그녀는 첫날부터 휴게소의 모든 시스템을 새롭게 정비하겠다며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효율과 수익, 그것만이 그녀의 관심사였어요. 정희수가 가장 먼저 눈여겨본 것은 바로 은정의 방송이었습니다. 그녀의 차가운 시선은 방송실의 낡은 장비와 구식 마이크를 향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런 구식 방송이 무슨 의미가 있죠?
정희수의 말에 주변 직원들은 당황했지만 아무도 쉽게 반박하지 못했어요. 결국 그날 저녁 방송을 마친 은정에게 정희수는 차갑게 통보했습니다. 한은정은 놀란 기색 없이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저 웃음기 없는 미소를 지으며 짧은 대답만 남겼죠. 그러나 그 소식이 트럭 운전사들에게 전해지자 삼봉휴게소는 순식간에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은정의 방송은 단순한 음악 틀기가 아니었으니까요. 그것은 오랜 시간 동안 이어져 온 그들만의 작은 의식이자 위로였던 겁니다. 트럭 운전사들의 반발은 예상보다 거셌습니다. 삼봉휴게소 주차장에는 수십 대의 대형 트럭이 모여 클렉슨을 울렸고 식당에서는 기사들이 모여 서명운동을 벌이기 시작했죠. 그들에게 한은정의 방송은 단순한 음악 프로그램이 아니라 고된 일상 속 유일한 위안이었으니까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런 결정을 내린 겁니까? 우리가 여기 들르는 이유가 절반은 그 방송 때문이라고요. 베테랑 운전사 이만수가 앞장서서 항의하자 다른 기사들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소장실 앞에 모인 그들의 얼굴에는 분노와 서운함이 교차했어요. 매일같이 전국을 누비며 가족과 떨어져 지내는 그들에게 은정의 방송은 마치 친정어머니의 품 같은 존재였습니다. 정희수는 사무실 문을 열고 나와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조금의 타협도 보이지 않았죠. 여러분, 이건 회사의 결정입니다. 그 낡은 방송 시스템은 회사 자산 낭비예요.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교체하면 더 효율적이고 현대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요. 기사들의 불만이 더욱 거세지자 정희수의 표정은 점점 일그러졌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묻어났어요. 그 여자가 무슨 성직자도 아니고 왜들 그렇게 감싸는 거죠? 여러분, 이건 단순한 업무 조정이에요.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나 트럭 운전사들은 쉽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몇몇은 다른 휴게소를 이용하겠다며 위협했고 일부는 본사에 민원을 넣겠다고 나섰죠. 갑작스러운 반발에 당황한 정희수는 결국 작전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위험한 결심이 서렸어요. 다음 날 정희수는 조용히 자신의 사무실에 문을 걸어 잠그고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은정에 대한 뒷조사를 시작한 거였죠. 그녀의 손가락이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만이 정막을 깨뜨렸어요. 사람 인생을 뒤지는 일이라는 생각에 순간적으로 망설였지만 곧 단호한 표정으로 검색을 이어갔습니다. 뭔가 있을 거야. 아무도 저렇게 완벽할 순 없어. 몇 시간의 검색 끝에 정희수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화면에 띄워진 오래된 신문기사 하나를 발견한 거였죠. 20여 년 전 지역 신문에 실린 짧은 기사였어요. 정희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녀는 즉시 프린터로 자료를 출력해 관리본부에 팩스를 보냈어요. 다음 날 아침 본사에서 내려온 중년의 남성이 소장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테이블 위에 한 장의 서류를 올려놓았어요. 확인했습니다. 한은정 씨는 30년 전 미혼모였고 아이를 고아원에 맡긴 기록이 있네요. 회사 이미지에 문제가 될 수 있어 즉시 계약 해지를 진행하겠습니다. 그 말을 들은 정희수의 입가에 작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마침내 그녀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었죠. 그러나 그 승리의 미소는 오래가지 못했어요. 휴게소 식당에서 일하던 직원들 사이에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고 곧 모든 사람들이 은정의 과거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아이를 버린 여자라니 정말 믿을 수 없어요. 그 따뜻한 목소리 뒤에 그런 과거가 있었다니. 사람들의 시선은 은정을 향해 차갑게 변했습니다. 오랫동안 함께 일했던 동료들조차 그녀를 피하기 시작했죠. 한때 고속도로의 누님으로 불리던 그녀는 이제 아이를 버린 여자라는 딱지가 붙었어요. 은정의 방을 채우고 있던 따뜻함이 순식간에 차가운 침묵으로 바뀌었습니다. 은정은 그 모든 시선과 소문 속에서도 묵묵히 자신의 일을 계속했어요. 그녀의 눈에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지만 누구에게도 해명하거나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이 순간을 기다려왔다는 듯이 담담하게 상황을 받아들였죠. 그날 오후 은정은 소장실로 불려갔습니다. 정희수는 그녀에게 해고 통지서를 내밀었어요. 회사 방침상 즉시 퇴사해 주셔야 합니다. 개인적인 감정은 없어요. 비즈니스일 뿐이니 이해해 주세요. 은정은 아무 말 없이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미세하게 떨렸지만 얼굴에는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어요. 마치 오랜 겨울을 견뎌온 나무처럼 그녀의 눈빛은 깊고 단단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짐을 정리할 시간만 주시겠어요? 그것이 그녀가 한 유일한 말이었습니다. 은정은 자신의 작은 사물함으로 향했고 오랜 세월 모아온 소중한 것들을 천천히 가방에 담았어요. 낡은 카세트 테이프들, 손때 묻은 노래 가사들, 그리고 작은 액자 하나. 액자 속에는 아기의 희미한 사진이 들어 있었지만 누구도 그것을 보지 못했죠. 은정이 휴게소를 떠나는 날 저녁 노을이 고속도로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30년 가까이 일했던 방송실에 마지막으로 들어가 낡은 마이크를 어루만졌어요. 손끝에 묻어나는 세월의 흔적이 그녀의 마음을 저미듯 아프게 했습니다. 창밖으로는 오가는 차들의 불빛이 마치 별처럼 반짝였죠. 휴게소를 나서는 은정의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그녀의 등은 꼿꼿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릴 듯한 순간에도 그녀는 결코 주저앉지 않았어요. 주차장 한편에서는 몇몇 트럭 운전사들이 조용히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이만수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섰어요. 누님, 정말 그런 일이 있었던 겁니까? 은정은 잠시 망설이다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한 줄기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 한 방울의 눈물에는 30년의 시간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노을빛에 반사된 그 눈물은 마치 오랜 세월 견뎌온 아픔의 결정체 같았죠. 살다 보면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해야 할 때가 있지요. 그 말을 남기고 은정은 작은 가방을 들고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석양빛에 그녀의 실루엣이 길게 늘어졌어요. 그 뒷모습은 외로웠지만 어딘가 위험이 있었습니다. 마치 인생의 모든 무게를 홀로 짊어지고 걸어가는 여정 같았죠. 그녀를 바라보는 운전사들의 눈에도 이름 모를 슬픔이 어렸습니다. 그날 이후 삼봉휴게소의 스피커에서는 더 이상 그녀의 목소리가 흘러나오지 않았죠. 대신 차가운 자동 안내 방송만이 메아리 쳤습니다. 마치 영혼을 잃은 것처럼 휴게소는 갑자기 생기를 잃은 듯 했어요. 지나가는 트럭 운전사들은 라디오를 켜고 채널을 돌리며 익숙한 목소리를 찾아 헤맸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휴게소를 떠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고속도로의 누님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삼봉휴게소를 오가는 운전사들 사이에서 은정의 과거는 뜨거운 논쟁거리가 되었어요. 긴 여정에 지친 몸을 이끌고 휴게소에 들르는 기사들마다 그녀의 이야기를 입에 올렸습니다. 세상에 아이를 버리고 그런 목소리로 노래를 불렀다니. 모든 게 거짓이었던 거야? 중년의 운전사 한 명이 커피를 홀짝이며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배신감이 묻어났죠. 30년 가까이 그녀의 목소리에 위로받았던 사람들 중 일부는 충격과 실망을 감추지 못했어요. 마치 오랫동안 믿어왔던 친구가 갑자기 낯선 사람이 된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버린 게 아니라 고아원에 맡긴 거라고 들었어. 그것도 30년도 더 된 일이라며? 다른 기사가 말을 받았습니다. 식당 한켠에서는 저마다의 생각을 나누며 목소리가 점점 커져갔어요. 논쟁이 뜨거워질수록 의견은 두 갈래로 나뉘었습니다. 그게 뭐 어때서? 그 사람 덕분에 우리는 이 미친 고속도로 위에서 인간으로 살 수 있었어. 누가 우리를 사람 취급이나 해줬나? 그 목소리가 없었다면 우린 그저 화물만 실어 나르는 기계 같은 존재였을 거야. 오랜 경력의 트럭 운전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의 말에 여러 기사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누군가의 과거를 함부로 판단할 수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기 시작했죠.
그들의 눈빛은 차츰 따뜻해졌습니다. 어쩌면 그들 모두가 자신만의 아픔과 비밀을 안고 살아가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나도 동의해. 우리 같은 사람들을 생각해 준 건 오직 그분뿐이었어. 매일 새벽부터 밤까지 달리면서 가족들 얼굴도 제대로 못 보는 우리 사정을 누가 알아줬겠어? 오랜 세월 도로 위에서 살아온 그들의 마음속에는 은정의 목소리가 깊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비 오는 날이면 안전운전을 당부하던 그 따스한 목소리, 한여름 무더위에 지친 이들을 격려하던 위로의 말들. 그것은 단순한 방송이 아니라 그들의 삶에 스며든 작은 희망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삼봉 휴게소에 낯선 차 한 대가 들어섰습니다. 서울의 한 방송사 로고가 새겨진 밴에서 젊은 여성이 내렸어요. 그녀는 휴게소 이곳저곳을 둘러보며 사람들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혹시 한은정 씨에 대해 아시나요? 여기서 오랫동안 방송을 하셨다고 들었는데요. 그녀는 강소영, 33살의 다큐멘터리 PD였습니다. 우연히 블로그에서 고속도로의 누님에 관한 글을 읽고 관심을 갖게 되었다는 거였죠. 소영은 노트북을 꺼내 트럭 운전사들과 인터뷰를 시작했어요. 은정 씨의 목소리는 어땠나요? 왜 그렇게 많은 분들이 그분의 방송을 기다렸을까요? 베테랑 운전사 하나가 천천히 말문을 열었습니다. 그의 주름진 얼굴에는 오랜 그리움이 깃들어 있었어요. 그 목소리는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마치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무언가를 일깨워주는 것 같았어요. 우리가 꼭 짐차만 모는 트럭 기사가 아니라 소중한 누군가의 가족이라는 걸 상기시켜주는. 그의 말에 소영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녀는 다른 운전사들의 이야기도 하나하나 귀담아 들었어요. 단순한 미담이 아니라 그 속에 담긴 깊은 인간적 연결고리를 발견한 거였죠. 더구나 은정의 과거 이야기를 들으면서 소영은 더욱 그녀를 만나고 싶어졌습니다. 혹시 은정 씨가 퇴직하신 이후에 연락처나 거주지를 아시는 분 계신가요? 트럭 운전사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가 떠날 때 아무에게도 연락처를 남기지 않았다는 거였어요. 그러나 한 노년의 주방 아주머니가 조심스레 다가왔습니다. 제가 알아요. 은정 씨가 어디 사는지. 소영은 그 주소를 받아들고 즉시 차에 올랐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이상하게 설렜어요. 이것이 단순한 취재를 넘어선 무언가가 있다는 직감이 들었기 때문이죠. 다른 사람들이 외면하는 이야기 속에서 빛나는 진실을 발견하는 일, 그것이 그녀가 PD가 된 이유였습니다. 차를 몰고 주소를 따라 달리면서 소영은 머릿속으로 은정의 모습을 그려보았어요.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건넸지만 정작 본인은 위로받지 못했을 그 여인. 어떤 사연으로 아이를 포기해야 했을까? 그리고 그 후의 삶은 어땠을까? 30분쯤 달려 소영은 작은 다세대 주택 앞에 차를 세웠습니다. 건물은 허름했지만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어요. 2층 계단을 올라 문패를 확인하니 한은정이라는 이름이 보였습니다. 소영은 심호흡을 한 뒤 조심스럽게 초인종을 눌렀어요. 문이 천천히 열리고 60이 넘은 여성이 나타났습니다. 휴게소에서 본 적 없는 소영에게 은정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누구신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MBS 다큐멘터리 PD 강소영입니다. 혹시 잠시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은정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방송국이라는 말에 경계하는 기색이 역력했죠. 그녀는 한 발 물러서며 말했어요. 죄송합니다만 저는 취재에 응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냥 조용히 살고 싶을 뿐이에요. 문이 닫히려는 찰나 소영이 급히 말을 이었습니다. 잠깐만요. 트럭 운전사들이 당신을 그리워합니다. 그들에게 당신은 단순한 방송인이 아니었어요. 가족이었고 친구였고 위로였습니다. 그 말에 은정의 손이 문고리에서 멈췄어요. 그녀의 눈가에 미세한 떨림이 감돌았습니다. 마치 오랜 시간 봉인해 두었던 상자가 열리는 듯한 순간이었죠. 들어오세요. 은정의 집은 작았지만 아늑했습니다. 오래된 가구들 사이로 30년 세월이
고스란히 느껴졌어요. 벽에는 몇 장의 사진이 걸려 있었는데 대부분 휴게소와 도로 풍경이었습니다. 사람 사진은 단 한 장도 없었죠. 소영은 은정의 이야기를 들으며 점점 더 그녀의 삶에 빠져들었습니다. 단순한 미혼모 스캔들이 아니라 그 속에 담긴 깊은 모성애와 희생, 그리고 용기의 이야기를 발견한 거였어요. 소영의 마음속에는 확신이 자라났습니다. 이 이야기는 반드시 세상에 알려져야 한다고. 은정 씨, 당신의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만들고 싶어요. 당신이 겪은 일, 당신의 선택, 그리고 그 선택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었는지 그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싶습니다. 은정은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세월의 무게가 깃들어 있었어요. 마침내 그녀는 입을 열었습니다. 왜죠? 왜 내 이야기를 알리고 싶은 거예요? 소영은 잠시 생각하다 진심을 담아 대답했습니다. 세상에는 너무 많은 판단과 단정이 있어요. 하지만 진실은 언제나 그 너머에 있죠. 당신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은정의 눈에 맺힌 눈물이 천천히 흘러내렸습니다. 30년 동안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했던 그 무거운 비밀이 이제야 빛을 보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그녀의 가슴은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어요. 다큐멘터리 기획이 시작되면서 은정의 일상에도 작은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소영은 매일같이 그녀의 원룸을 찾아와 카메라를 세팅하고 인터뷰를 이어갔어요. 처음에는 낯설어 하던 은정도 차츰 소영의 진심 어린 관심에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30년 전, 그때는 정말 어려운 시절이었어요. 은정은 창밖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문을 열었습니다. 소영은 숨죽여 그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죠. 카메라 렌즈에 담기는 은정의 얼굴은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지만 그 속에 깃든 깊은 슬픔과 품위는 누구도 훼손할 수 없는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25세 아이를 낳았어요. 아버지도 없이. 그때는 미혼모라는 게 지금보다 더 큰 죄악처럼 여겨지던 시절이었죠. 일자리도 없고 먹을 것도 없었어요. 아이에게 제대로 된 밥 한 끼 먹이지 못하는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은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녀는 주름진 손으로 눈가를 훔치며 이야기를 이어갔어요. 결국 아이를 고아원에 맡겼어요. 그날이 제 인생에서 가장 가슴 아픈 날이었죠. 아이를 안고 밤새 울었어요. 엄마가 조금만 더 강했더라면, 조금만 더 용기가 있었더라면. 그런 생각을 하면서요. 카메라 렌즈 너머로 소영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직업상 많은 사연을 들어왔지만 은정의 이야기에는 특별한 무게가 실려 있었어요. 그것은 단순한 불행의 나열이 아니라 깊은 모성애와 희생이 묻어나는 진실이었으니까요. 휴게소에서 은정의 퇴직 소식이 알려진 후 트럭 운전사들 사이에는 작은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발적으로 모금을 시작했고 휴게소 근처 공터에 작은 무대를 만들기로 했어요. 이만수를 비롯한 몇몇 베테랑 기사들이 앞장섰습니다. 우리가 무슨 큰일을 하겠어. 그저 그분의 목소리를 다시 한번 듣고 싶을 뿐이야. 기사들은 트럭에 실려있던 각종 장비와 도구들을 모아 공터에 단상을 세웠습니다. 누군가는 자신의 트럭에 달린 스피커 시스템을 떼어내 임시 음향 장치를 만들었고 또 다른 이는 집에서 가져온 낡은 의자들을 나란히 배치했어요. 마치 어린아이들이 놀이터에 모여 뭔가를 만드는 것처럼 그들의 얼굴에는 설렘과 기대가 가득했습니다. 소식을 들은 은정은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사람들 앞에 다시 서는 것이 두렵기도 했고 과거의 상처가 다시 열릴까 걱정됐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소영의 진심 어린 설득에 그녀는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한 곡만 부를게요. 제가 오래전에 만든 노래예요. 다음 날 저녁 휴게소 근처 공터에는 30여 대의 트럭이 원형으로 둘러서 있었습니다. 헤드라이트를 무대를 향해 비추자 마치 작은 음악회장 같은 분위기가 연출됐어요. 운전사들은 물론 인근 마을 주민들까지 모여들어
100여 명이 넘는 인파가 모였습니다. 소영은 이 모든 광경을 카메라에 담았어요. 무대 위로 천천히 걸어 올라가는 은정의 모습에 사람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60이 넘은 나이였지만 그녀의 걸음에는 이상한 위엄이 서려 있었어요. 낡은 마이크 앞에 선 은정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깊은 감정이 고여 있었죠. 여러분, 오늘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되어 기쁩니다. 제 노래를 들려드릴게요. 제목은 그대 이름 없는 별처럼입니다. 은정의 목소리가 공터에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떨리는 듯 했지만 점점 힘을 얻어 밤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선율이 되었어요. 그녀의 노래는 특별히 화려하지 않았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노래 속에는 자장가의 선율이 은은하게 녹아 있었어요. 듣는 이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그 멜로디는 마치 오래전 누군가가 불러주었던 동요를 떠올리게 했죠. 은정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그녀는 노래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30년 동안 그녀가 가슴 깊이 간직해온 아이를 향한 사랑의 표현이었으니까요. 노래가 끝나자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천천히 일어나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이어서 또 다른 이가, 그리고 또 다른 이가. 순식간에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공터를 가득 채웠습니다. 일부 기사들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누님, 다시 한 번만 불러주세요. 그 노래 진짜 마음에 와닿습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을 대변하는 것 같아요. 관객들의 요청에 은정은 다시 한번 노래를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자신감 있게, 더 깊은 감정을 담아서요. 그녀의 목소리는 마치 30년 전으로 돌아간 듯 젊고 맑았습니다. 공터에 모인 사람들은 그 노래에 자신의 이야기를 투영했어요. 누군가에게는 떠나간 가족을, 또 다른 이에게는 꿈꾸었던 미래를, 어떤 이에게는 잃어버린 고향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소영은 이 모든 순간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은정의 눈물 젖은 얼굴, 관객들의 감동에 찬 표정, 그리고 밤하늘을 수놓은 별빛까지. 그것은 단순한 영상이 아니라 인간의 가장 깊은 감정이 교차하는 순간이었어요. 공연이 끝난 후 몇몇 운전사들이 은정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존경과 애정이 가득했어요. 누님, 당신의 노래는 우리에게 가족의 품을 느끼게 해줬어요. 고맙습니다. 은정은 그저 미소로 화답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편안함이 깃들어 있었어요. 30년 동안 가슴에 품어왔던 비밀을 노래로 남아 세상에 내어놓은 후에 해방감이었을까요? 아니면 자신의 진심이 마침내 누군가에게 닿았다는 안도감이었을까요? 그날 밤 소영은 은정을 집까지 바래다 주었습니다. 차 안에서 은정은 조용히 물었어요. 정말 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 수 있을까요? 소영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틀림없어요. 은정 씨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줄 거예요. 판단하기 전에 이해하는 법을, 상처 속에서도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법을 알려줄 테니까요. 은정은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반짝이는 도시의 불빛이 마치 별처럼 보였어요. 그 순간 그녀의 마음속에서 오랫동안 꽁꽁 얼어있던 무언가가 천천히 녹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희망이었어요. 아직 늦지 않았다는, 그리고 자신의 진실이 세상에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작은 희망 말이죠. 카메라의 렌즈 앞에 앉은 은정의 얼굴에는 오랜 기억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소영은 조용히 질문을 던졌어요. 그 순간부터 은정의 목소리는 마치 과거로 돌아간 듯 젊고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난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어요. 겨우 25의 나이에 세상의 모든 문이 닫힌 것만 같았죠. 아이 이름도 제대로 못 불러보고 눈물로 돌아섰습니다. 은정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녀의 눈은 마치 30년 전의 그날을 다시 보고 있는 듯 했어요. 소영은 묵묵히 기다렸습니다.
때로는 침묵이 가장 강력한 인터뷰 기술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날은 비가 왔어요. 아이를 안고 고아원으로 걸어가는 내내 하늘도 함께 울었죠. 은정의 기억 속에서 그날의 장면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빗속을 걸어가는 젊은 여인의 모습, 그리고 그녀의 품에 안긴 작은 아기. 누구도 쉽게 내릴 수 없는 결정을 앞두고 있는 그 여인의 눈에는 끝없는 비애가 담겨 있었어요. 고아원 문 앞에 서자 다리가 떨려왔어요. 몇 번이나 되돌아가려고 했지만 그럴 때마다 아이의 마른 볼이 눈에 밟혔습니다. 내 품에 있으면 굶주림만 겪을 텐데 이대로는 안 된다는 생각뿐이었죠. 고아원의 문을 두드리던 순간 그녀의 심장은 멈출 듯이 아팠습니다. 문이 열리고 나온 중년의 수녀는 그녀를 동정의 눈빛으로 바라보았어요. 말없이 아이를 건네받은 수녀의 손길은 따뜻했지만 은정의 마음은 이미 얼음처럼 차갑게 얼어붙고 있었습니다. 아이에게 마지막으로 속삭였어요. 엄마가 꼭 다시 데리러 올게. 약속할게. 하지만 그건 지키지 못한 약속이 되고 말았죠. 은정은 잠시 숨을 고르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가에 맺힌 눈물이 햇살에 반짝였어요. 한 달이 안 되어 다시 찾아갔어요. 매일 밤 아이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했거든요. 낮에는 2개의 일을 뛰며 돈을 모았고 이제는 작게나마 아이를 키울 수 있을 것 같다는 희망이 생겼던 거예요. 하지만 그녀를 기다리고 있던 건 더 큰 절망이었습니다. 고아원 문을 열고 나온 건 다른 수녀였어요. 그녀의 말은 마치 날카로운 칼처럼 은정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며칠 전에 타시설로 옮겨졌습니다. 보호기관 보안상 그 이상은 알려드릴 수 없어요. 은정은 무릎을 꿇다시피 하며 애원했습니다. 아이가 어디로 갔는지, 언제 다시 볼 수 있는지 무엇이든 알려달라고요. 하지만 단단히 닫힌 철문 앞에서 그녀는 아무것도 얻지 못했어요. 철문 너머로 들려오는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울음소리가 그녀의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그 중에 자신의 아이도 있을까? 그 생각에 은정은 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어요. 그날 이후로 아이의 얼굴은 점점 희미해졌어요. 하지만 그 작은 손길, 그 코끝의 느낌만은 늘 제 가슴속에 선명했죠. 가끔은 길가에서 아이들이 지나가면 반사적으로 돌아보곤 했어요. 혹시 내 아이가 아닐까 하고요. 소영은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 후에는 어떻게 지내셨어요? 은정의 눈빛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그 속에는 결연함과 담담함이 공존했어요. 매달 고아원에 작은 금액이나마 후원을 시작했어요. 직접 아이를 찾을 순 없어도 적어도 그곳의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더 나은 환경에서 자랄 수 있기를 바랐거든요. 어쩌면 그 중에 내 아이도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그녀는 서랍에서 낡은 통장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30년간의 후원 내역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처음에는 적은 금액이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한 번도 거르지 않은 그 후원은 마치 은정의 기도문 같았어요. 아이를 생각하며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들려줄 수 없는 자장가를 매일 밤 부르면서 어디선가 내 아이가 그 노래를 들을 수 있기를 바랐죠. 비현실적인 생각이었지만 그렇게라도 해야 살아갈 수 있었어요. 휴게소에서 방송을 시작하게 된 계기도 그런 마음에서였다고 은정은 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없는 이들에게 위로가 되고 싶었고 또 어딘가에 있을 자신의 아이에게도 손길을 뻗고 싶었대요. 아이의 이름조차 제대로 불러보지 못했지만 매일 밤 그 아이를 위해 기도했다고 합니다. 가끔은 꿈에서 만나요. 이제는 다 큰 모습으로. 얼굴은 보이지 않지만 그게 내 아이라는 걸 느껴요. 그 꿈에서는 항상 내가 그 아이에게 사과해요. 그리고 묻죠. 잘 지내니? 행복하니? 하고요. 은정의 고백이 이어질수록 소영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카메라는 계속 돌아가고 있었지만 이제 그녀에게 이것은 단순한 취재가 아니었어요. 한 인간의 가장 깊은 상처와 그 치유의 여정을 지켜보는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
그 아이가 어떻게 자랐을지, 지금은 어떤 사람이 되었을지 매일 상상해요.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뿐이죠. 어쩌면 길에서 스쳐 지나갔을지도 모르잖아요. 그래도 그 아이가 잘 자랐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은정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은 이제 더 이상 슬픔만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 속에는 희망과 간절함, 그리고 깊은 모성애가 담겨 있었어요. 30년이 지났지만 그녀의 사랑은 결코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이해하지 못했어요. 왜 그런 선택을 해야 했는지, 왜 그렇게 약했는지. 하지만 지금은 알아요. 그건 내 약함이 아니라 아이를 향한 가장 강한 사랑이었다는 거요. 그 사랑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이유이자 앞으로 살아갈 이유입니다. 소영은 조용히 카메라를 껐습니다. 오늘의 인터뷰는 여기까지였어요. 하지만 은정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된 것 같았습니다. 30년간 묻어두었던 그 비밀이 세상에 나오면서 어쩌면 새로운 가능성의 문이 열릴지도 모르니까요. 그날 밤 소영은 촬영한 영상을 편집실에서 검토했습니다. 은정의 진심 어린 고백, 그리고 그 속에 담긴 깊은 모성애. 이 이야기는 분명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릴 거라고 확신했어요. 하지만 소영의 머릿속에는 또 다른 생각이 맴돌았습니다. 과연 은정의 아이는 어디에 있을까? 그리고 그 아이는 자신의 어머니에 대해 알고 있을까? 그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지만 소영은 희망의 끈을 놓지 않기로 했습니다. 태영 방송국 편성표에 고속도로의 누님이라는 타이틀의 다큐멘터리가 실렸습니다. 일요일 저녁 9시 황금 시간대에 방영되는 특별 기획이었죠. 강소영 PD는 마지막 편집 작업을 마치며 긴장된 마음을 추스렸습니다. 2달 동안 은정의 삶을 카메라에 담아온 그녀에게 이 다큐멘터리는 단순한 방송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었어요. 정말 괜찮겠어요? 방송이 나가면 더 많은 사람들이 당신의 이야기를 알게 될 텐데. 방송 전날 소영은 은정의 집을 찾아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은정은 창밖을 바라보며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이제는 괜찮아요. 30년 동안 숨겨온 비밀이지만 더 이상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란 걸 깨달았으니까요. 그녀의 눈빛에는 이전과는 다른 단단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마치 오랜 겨울을 견뎌낸 나무처럼 시간이 흐를수록 그녀의 내면은 더욱 강해지고 있었어요. 방송이 시작되자 전국 곳곳에서 TV 앞에 앉은 사람들의 시선이 한은정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처음 화면에 등장한 삼봉휴게소의 전경, 그리고 낡은 방송실에서 마이크를 잡고 있는 은정의 모습. 그 익숙하지만 낯선 풍경이 시청자들의 호기심을 자극했어요. 한은정 씨는 30년 가까이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목소리로 지친 운전자들을 위로해 왔습니다. 트럭 운전사들에게 고속도로의 누님으로 불리며 작은 전설이 된 그녀의 뒤에는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을까요? 소영의 내레이션과 함께 다큐멘터리는 천천히 은정의 과거로 들어갔습니다. 미혼모였던 시절, 아이를 고아원에 보낸 그날의 기억, 그리고 그 후 매달 후원금을 보내며 아이를 그리워했던 시간들. 모두 은정의 목소리로 담담하게 펼쳐졌어요. 삼봉휴게소 식당에서는 트럭 기사들이 모여 함께 방송을 시청하고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그녀의 방송을 들어왔던 그들에게 은정의 진짜 이야기는 충격이자 감동이었죠. 까칠하기로 유명한 노년의 기사도 눈시울을 붉히며 묵묵히 화면을 응시했어요. 아이를 버린 여자가 아니라 끝까지 그 아이를 마음에 품고 살아온 한 엄마의 이야기입니다. 그녀가 부르는 노래 속에는 들려주지 못한 자장가가 담겨 있었고 그 목소리로 위로받은 이들은 어쩌면 그녀가 가토록 그리워하던 가족의 빈자리를 채워주었는지도 모릅니다. 소영의 내레이션이 이어질수록 시청자들의 마음은 점점 은정의 삶으로 빠져들었습니다. 다큐멘터리가 방영되는 동안 전국에서는 실시간으로 뜨거운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은정의 이야기에 눈물 흘리며 공감했고 그녀의 30년 세월을 함께 느끼고자 했죠.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이었던 시청자들의 반응이 점차 깊은 연민과 감동으로 변해갔어요. 어머니의 사랑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쉽게 타인을 판단하는지에 대한 진지한 성찰의 목소리도 이어졌습니다. 방송 도중 트럭 운전사들과의 인터뷰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들은 은정의 목소리가 얼마나 큰 위안이 되었는지, 그리고 그녀의 노래가 외로운 여정에 어떤 힘이 되었는지를 진심으로 이야기했어요. 오랜 세월 동안 가족과 떨어져 지내며 고속도로를 달릴 때면 누님의 목소리만이 우리를 사람으로 대해주는 것 같았어요. 그게 얼마나 큰 위로였는지 모릅니다. 다큐멘터리의 마지막 부분에는 은정이 공터에서 그대 이름 없는 별처럼이라는 노래를 부르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 감동적인 순간이 화면에 담기자 전국의 시청자들은 함께 은정의 노래에 귀를 기울였어요. 하루 종일 바쁘게 살아가느라 잊고 있던 그리움과 상실감이 그녀의 목소리를 통해 조용히 일깨워졌습니다. 방송이 끝나자마자 태영 방송국의 시청자 게시판은 은정에게 보내는 응원과 위로의 메시지로 넘쳐났습니다. 심지어 몇몇 글에서는 은정의 아이를 찾아달라는 요청까지 있었어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이야기에 깊이 공감했던 겁니다. 반면 정희수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은정의 진심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요즘 시대에 이런 감성파리가 먹히나 보네요. 과거의 실수를 이렇게 미화시켜서 이미지 마케팅에 활용하다니 참 대단하시네요. 하지만 그녀의 냉소적인 반응은 이제 아무도 공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변 사람들은 그녀를 이상한 눈으로 바라볼 뿐이었죠. 심지어 휴게소 본사에서도 다큐멘터리 방영 후 입장이 바뀌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은정의 이야기가 휴게소 이미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와 함께 그녀를 다시 초청하자는 의견까지 나왔다는 거였어요. 방송 이후 소영은 은정의 집을 찾았습니다. 그녀의 작은 원룸 앞에는 트럭 운전사들이 보낸 꽃다발이 쌓여 있었어요. 달리는 차 안에서도 다큐멘터리를 보았다는 그들은 저마다의 방식으로 은정에게 감사와 지지를 표현했습니다. 소영은 문을 두드렸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조금 걱정이 된 그녀는 주변 이웃에게 물어보았어요. 아, 은정 씨요? 아침 일찍 나가셨어요. 어디 가신다고 하셨는데? 묘하게 설레는 표정이셨어요. 소영은 궁금했지만 그녀의 시간을 존중하기로 했습니다. 다큐멘터리를 통해 은정의 이야기는 이제 많은 사람들의 가슴에 담겼고 그것으로 충분했으니까요. 그러나 그녀는 알지 못했습니다. 방송을 본 한 사람이 은정에게 연락을 했고 그것이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사실을. 한편 다큐멘터리를 본 이만수는 자신의 트럭 안에서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은정이 부른 그대 이름 없는 별처럼이라는 노래의 선율이 그의 마음속 깊은 곳을 건드린 듯 했어요.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노래처럼 낯설지만 동시에 익숙한 감각이었습니다. 이만수는 서랍 속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고아원에서 찍은 그의 어린 시절 모습이었어요. 사진 뒷면에는 희미하게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날짜는 은정이 아이를 맡겼다는 시기와 묘하게 겹쳤습니다. 설마 그의 머릿속에 불현듯 떠오른 생각은 너무나 황당하고 동시에 충격적이었습니다. 이만수는 사진을 다시 서랍에 넣고 트럭 시동을 걸었어요. 그의 목적지는 은정이 살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단지 확인하고 싶었을 뿐이었죠. 그것이 진실일 가능성은 너무나 희박했지만 그래도 꼭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은정의 집 앞에 이만수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저물고 있었습니다. 그는 트럭을 주차하고 한참을 망설였어요. 정말 이 문을 두드려도 되는 것인지, 혹시 자신의 상상이 지나친 것은 아닌지. 그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알 수 없는 끌림이 그를 이끌었죠. 결국 이만수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은정의 집 문 앞에 섰습니다. 문을 두드리기 전 그는 서랍에서 꺼낸 사진을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어린 시절 고아원에서 찍은 그 사진 뒷면에는 희미하게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날짜는 은정이 다큐멘터리에서 말했던 시기와 일치했어요. 게다가 은정이 부른 노래, 그대 이름 없는 별처럼의 선율은 그의 어린 시절 기억 속에 희미하게 남아있는 그 자장가와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용기를 내어 초인종을 누르자 잠시 후 문 너머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은정이 나타났어요. 그녀는 이만수를 보자 놀란 듯 했습니다. 어머, 당신은. 이만수는 목이 메어 쉽사리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의 앞에 서 있는 이 여인이 정말 자신의 어머니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터질 듯 했어요. 마침내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저는 이만수라고 합니다. 삼봉휴게소에 자주 들르는 트럭 운전사예요. 당신의 다큐멘터리를 봤습니다. 은정의 눈에 긴장감이 맴돌았지만 그녀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어요. 들어오세요. 차라도 한 잔 드릴게요. 좁은 거실에 앉은 이만수는 여전히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몰라 손에 땀을 쥐었습니다. 은정이 차를 내오며 물었어요. 무슨 일로 찾아오셨나요? 다큐멘터리를 보고 위로의 말씀을 전하러 오신 건가요? 이만수는 잠시 침묵했다가 조심스레 질문을 던졌습니다. 혹시 이 노래, 그대 이름 없는 별처럼이란 노래를 누가 만든 건지 기억하시나요? 은정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 의문이 스쳤어요. 그건 제가 만든 노래예요. 30년 전, 제 아이를 위해 만든 자장가였죠. 이만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그것은 어린 시절 고아원에서 찍은 자신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부모님을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어요. 하지만 어릴 적 누군가가 저에게 불러주었던 노래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당신이 부른 그 노래와 똑같아요. 은정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사진을 받아들고 한참을 바라보았어요. 이만수는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고아원에 간 날짜가 당신이 아이를 맡긴 날짜와 같아요. 그리고 그 노래를 들었을 때 마음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울렸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것처럼 은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일어나 서랍으로 다가갔어요. 거기서 작은 상자를 꺼내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낡은 아기 양말 한 짝과 작은 머리카락 몇 가닥이 고이 접혀 있었어요. 내 아이의 유일한 흔적이에요. 은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녀의 손이 이만수의 얼굴을 조심스레 더듬었어요. 마치 오래전 기억 속의 아기 얼굴을 떠올리는 것처럼 천천히 하나하나 그의 이목구비를 살폈습니다. 만수야, 정말 너니? 그날 내가 병원 앞에서 널 보내고 얼마나 울었는지. 이만수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는 평생 마음 한구석에 품고 있던 공허함이 이 순간 조금씩 채워지는 느낌이었어요. 어떤 명확한 증거는 없었지만 그들의 마음은 이미 서로를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어머니가 맞으신가요? 은정은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녀의 눈물이 떨어져 두 사람의 손 위에 작은 물웅덩이를 만들었어요. 그날 너를 포기했던 건 내 인생에서 가장 큰 후회였단다. 하지만 그때는 정말 다른 선택이 없었어. 넌 날마다 굶주려 오는데 난 아무것도 줄 수 없었거든. 그래도 매일 매순간 널 생각했어. 내가 부른 모든 노래 속에는 늘 너를 향한 그리움이 담겨 있었단다. 이만수는 오랫동안 가슴속에 품어왔던 질문을 물었습니다. 왜 저를 다시 찾지 않으셨어요? 은정의 눈에는 깊은 슬픔이 서렸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찾았단다. 한 달도 안 되어 후회하며 고아원을 찾아갔지만 이미 너는 다른 시설로 옮겨진 뒤였어. 어디로 갔는지 알려주지 않았고 그 후로도 여러 번 찾아봤지만 결국 포기할 수밖에 없었단다.
이만수의 가슴에 묵직한 감정이 일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어머니를 원망했는지 또 얼마나 그 빈자리를 채우려 애썼는지를 떠올렸어요. 하지만 이제 그 앞에 실제 어머니가 앉아 있었고 그녀의 이야기는 그가 알고 있던 것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지금까지 왜 이렇게 좋은 사람이 내 어머니라는 걸 몰랐을까요? 이만수의 말에 은정은 더욱 큰 소리로 흐느꼈습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며 30년의 시간을 뛰어넘으려 했어요. 미처 나누지 못한 이야기들, 함께하지 못한 시간들. 그 모든 것이 이제야 조금씩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이만수는 은정의 집에서 자신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고아원에서의 삶, 가족을 그리워하던 순간들, 그리고 우연히 트럭 운전사가 되어 삼봉휴게소를 찾게 된 일까지 그의 인생 여정이 차근차근 펼쳐졌어요. 삼봉휴게소를 처음 들렀을 때 어머니의 목소리를 들었어요. 그때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해졌죠. 그래서 계속 그곳을 찾았던 거예요. 알고 보니 그건 내 피를 나눈 어머니의 목소리였던 거군요. 은정은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이제 기쁨과 슬픔이 교차했어요. 30년간 그리워했던 아들이 사실은 늘 그녀 곁에 있었다는 사실이 너무나 신기하고 감사했습니다. 만수야, 이제 우리는 더 이상 헤어지지 않을 거야. 30년이 지났지만 이제부터는 함께할 수 있어. 이만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가득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큰 것은 따뜻함이었어요. 오랫동안 찾아 헤매던 가족의 품을 마침내 찾은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별들이 그 어느 때보다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마치 오랫동안 떨어져 있던 모자의 재회를 축하하는 듯이 말이죠. 은정은 창가에 서서 별들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그대 이름 없는 별처럼 이제는 이름을 찾았구나. 은정과 이만수는 밤새도록 서로의 인생을 나누었습니다.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감정들이 두 사람 사이를 채워갔어요. 새벽녘 이만수가 자신의 손목을 문득 내려다보았을 때 은정의 시선도 그곳에 머물렀습니다. 너 혹시 왼쪽 손목에 점이 있니? 은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불안과 기대가 교차했어요. 이만수는 당황하며 소매를 걷어 올렸습니다. 그의 왼쪽 손목에는 작은 점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죠. 이거 말씀이세요? 태어날 때부터 있었다고 들었어요. 은정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이만수의 손목을 잡았어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래, 내가 만수구나. 내가 태어났을 때 이 점이 있었어. 내 이름을 지을 때도 이 점을 보고 만수라고 지었단다. 오래 살라는 의미였지. 이만수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이제는 의심의 여지가 없었어요. 그는 정말 은정의 아들이었습니다. 30년 동안 서로 모른 채 지내왔지만 운명은 그들을 다시 만나게 했죠. 그 노래가 절 살렸어요. 엄마가 날 버렸다고만 생각했는데 매일매일 날 품고 계셨네요. 이만수의 말에 은정은 무너지듯 아들의 품에 안겼습니다. 30년간 참아온 눈물이 마침내 터져나왔어요.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오랜 기다림 끝에 찾은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만수야, 정말 미안해. 어머니가 더 강했더라면, 더 용기가 있었더라면. 이만수는 은정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그의 마음에도 오랜 원망이 있었지만 이제 그것은 이해와 용서로 바뀌고 있었어요. 괜찮아요. 이제 알게 됐으니까요. 다시 시작할 수 있잖아요. 그날 새벽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만수는 결심한 듯 말했어요. 어머니, 다시 휴게소로 돌아가는 게 어떨까요? 많은 사람들이 어머니의 노래를 그리워하고 있어요. 은정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휴게소를 떠날 때의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이만수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며
그녀는 용기를 내기로 했어요. 그래, 한번 가볼게. 일주일 후 삼봉 휴게소에는 작은 변화의 바람이 불었습니다. 이만수는 운송회사 동료들을 모아 자발적인 서명운동을 벌였어요. 고속도로의 누님을 다시 방송실로 돌아오게 해달라는 청원이었죠. 온라인에서도 다큐멘터리를 본 시청자들의 지지가 이어졌고, 언론에서도 이 이야기를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휴게소 본사에서 공식 입장을 발표했어요. 한은정 씨의 복귀를 환영합니다. 앞으로 고속도로 음악쉼터라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통해 그녀의 음악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정희수 소장에 대한 인사 발령도 있었습니다. 그녀는 본사 기획팀으로 전보 발령을 받았죠. 이는 사실상의 자천이었지만 정희수는 오히려 홀가분한 표정이었습니다. 어쩌면 그녀도 이번 일을 통해 무언가를 배웠는지도 모르죠. 은정이 다시 방송실에 들어서는 날 휴게소 주차장은 수많은 트럭으로 가득 찼습니다. 운전사들은 은정을 보자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어요. 그것은 말없는 환영이자 깊은 존경의 표현이었습니다. 방송실로 들어가기 전 은정은 잠시 멈춰서서 이만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다른 운전사들과 함께 서 있었지만 이제는 단순한 트럭 기사가 아니라 그녀의 아들로 서 있었죠. 은정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행복한 눈물이었어요. 마이크 앞에 앉은 은정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그녀의 목소리가 휴게소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이렇게 인사드립니다. 고속도로의 누님 한은정입니다. 오늘부터 고속도로 음악쉼터라는 새로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을 찾아뵙게 됐습니다. 첫 번째 곡은 제가 30년 전에 만든 그대 이름 없는 별처럼이라는 노래입니다. 이 노래는 제 아들에게 들려주고 싶었던 자장가였습니다. 그리고 이제야 그 아들에게 직접 들려줄 수 있게 되었네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그 속에는 깊은 감동이 담겨 있었습니다. 은정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자 휴게소 식당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말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어요. 트럭 안에서도 주차장에서도 모든 이들이 그녀의 노래에 마음을 열었습니다. 이만수는 방송실 유리창 너머로 어머니의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어요. 30년 동안 그는 가족을 찾아 헤맸지만 정작 가장 가까운 곳에 있었던 거였죠. 고속도로를 달리며 듣던 그 목소리가 바로 자신의 어머니였다니. 운명의 장난같이 느껴졌지만 이제는 감사한 뿐이었습니다. 노래가 끝나자 휴게소 전체에 큰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그들은 모두 은정의 이야기를 알고 있었고 이제 그녀의 노래가 단순한 멜로디가 아니라 한 어머니의 평생을 담은 눈물이었음을 이해했습니다. 방송을 마친 후 은정은 이만수와 함께 휴게소 뒤편 작은 공원을 걸었습니다. 봄바람이 두 사람의 머리카락을 살랑이며 지나갔어요. 만수야, 내가 내 아들이라는 걸 알았을 때 세상의 모든 기적이 내게 일어난 것 같았어. 이만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어요. 어머니, 우리는 서로를 모른 채 가장 가까운 곳에 있었네요.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을 거예요. 두 사람의 발걸음이 나란히 이어졌습니다. 그들 주위로 햇살이 쏟아졌어요. 마치 오랜 어둠을 지나 마침내 찾아온 새로운 아침처럼 밝고 따뜻했습니다. 그날 이후 삼봉휴게소는 더욱 특별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고속도로 음악쉼터는 단순한 방송을 넘어 지친 이들에게 휴식과 위로를 주는 공간으로 자리 잡았죠. 은정의 노래는 이제 아들을 향한 그리움이 아니라 찾은 기쁨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심은 듣는 이들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어요. 이만수는 여전히 고속도로를 달렸지만 이제 그의 마음에는 든든한 무게가 자리 잡았습니다. 누군가를 기다리는 곳, 돌아갈 수 있는 곳이 생긴 것이죠. 그의 트럭 안에서는 늘 어머니의 노래가 흘러나왔고 그 노래는
이제 그에게 가장 아름다운 자장가가 되었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는 수많은 트럭 운전사들은 이제 삼봉휴게소에서 울려 퍼지는 노래의 의미를 알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방송이 아니라 30년의 시간을 뛰어넘은 한 엄마의 사랑이자 잃어버린 가족을 다시 찾은 기적의 증거였어요. 그들은 각자의 목적지를 향해 달리면서도 모두가 같은 노래를 들으며 같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그 노래는 단순한 멜로디가 아니었다. 한 엄마의 평생을 담은 눈물이었다. 그리고 그 눈물은 오랜 기다림 끝에 마침내 기쁨으로 바뀌었다. 어느 밤 휴게소의 불빛이 멀리서 반짝이는 것을 바라보며 한 트럭 운전사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 말은 바람을 타고 멀리 퍼져나갔고 마치 은정의 노래처럼 많은 이들의 마음에 깊은 위로를 전했습니다. 외로운 길 위에서도 서로를 향한 진심은 언젠가 반드시 닿는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담아서 말이죠.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오늘의 사연이 여러분의 마음을 밝히는 작은 등불이 되었다면 감상 한마디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 누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오늘 행복과 행운이 가득한 하루가 되실 거예요. 오늘도 사연이 빛에 들러주셔서 감사합니다.